대한민국 요새 아이들이 예전보다 고통의 기준이 낮은 거예요. 아 좀 더워 에어컨 틀어줘. 아 추워 보일러 틀어줘. 아 너무 힘들어 택시 탈래. 아 배고파 돈 줘 마라탕 사 먹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인생이 해결책을 빨리 얻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자세히 보면은 밥 먹으러 가가지고 휴대폰 놓고 아이들 휴대폰 주잖아요. 편하니까요. 엄마 아빠 밥 먹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책을 볼까요? 안 봐요. 성인도 미디어에 중독이 됐는데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이 안 될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명문대에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대기업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내서 내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돼요. 그럼 성공인 거예요. 제가 7등급이잖아요. 43등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였어요. 공부를 못하고 가진 게 없으면 항상 뒤처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1등급인 아이들, 돈 많은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회를 많이 잡는 거예요. 내가 기회만 많이 잡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만 했어요.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 걸 일부러 더 했거든요. 거기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처음으로 1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1등 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들을 하나씩 내가 체화하기 시작한 거죠. 기회는 뭐냐? 이거 하면 돈 버는데, 이거 하면 성공하는데, 이거 하면 아파트 당첨인데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해보세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쳐다도 보지 않는 거를 굳이 나는 이건 기회다. 굳이 나는 행하겠다라고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사를 기회로 맞이.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힘드니까, 오래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더러우니까, 따분하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당연히 기회가 갈 수가 없죠. 이게 행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의를 했어요. 행동력이 뭐냐면요, 끌리고 설레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몸을 움직여 가까이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동력 수업 딱 있고 그냥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 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봤을 때 막 우아하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 말고 내 기준에서의 우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냥 가보는 거죠. 1년, 2년 당연히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3, 4년, 4년, 5년 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조예가 생길 때 그 분야에서 유니크한 나만의 강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그냥 가만히 멀찌감치 보는 게, 관조하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어. 너무 멋있는데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어찌됐건 타인이 쓴 거거든요. 여러분이 책을 쓰세요. 강의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타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림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세요.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은 내가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타인이 만든 거는 반쪽짜리거든요. 제 말도 반쪽짜리예요.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구해야 되냐? 내가 실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내가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내 나머지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일상은 사실 매일 지루한 하루의 연속이에요.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거든요. 일상이 막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루한 일상을 내가 어떻게 세상을 낯설게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화력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에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주제로 토론하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계속 새로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틀을 내가 망치로 계속 깨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나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불편하더라도 굳이 내 하루를 계속 불편하게 넣는 거예요. 굳이 마라톤 42km 왜 뗐을까요, 저분이? 힘들잖아요. 다리 다칠 수 있잖아요. 왜 뛸까요? 굳이 20km 왜 뺄까요? 고통스러운데. 밤에 치킨 먹는 거 행복하잖아요. 왜 절제하면서 20kg를 뺄까요?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때 성장이 와요. 내 하루가 편하잖아요. 삶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너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저 경제적 자유 이룰 거예요. 막 이래요. 그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 얻어서 뭐 하려고 그래?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돈 많은 백수 되려고요.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이래요.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래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갈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에 가까이 가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회를 단증하고 있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호텔 가서 리조트 가서 편하게 누워있는 여행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막 비 맞으면서 친구들이랑 뛰어들고 비 젖은 채로 막 어디 뭐 맛있는 거 해먹고 막 텐트 안에서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건 죽을 때까지 기억나거든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새로움을 얼마나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비례해서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화력을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43쪽에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주저함이 없어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재밌는 게 있다, 빨리 해보는 거죠.
주저함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실패예요. 무조건 우리는 뭘 하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럼 실패했을 때 남 탓하고 내 탓하는 게 아니라 복귀하는 거예요. 내 하루를 복귀하는 거죠. 아, 그때 여기 갈 때 이 옷 입고 갈 걸. 아, 그때 이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인사할 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 30, 40, 50, 60에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뭐예요? 개선점을 찾는 겁니다. 이 개선점을 찾는 습관이 결국에 이 유니크한 뾰족함을 만들어. 예를 들게요. 카페에서 일해요. 시급 10,000원 주고 카페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알바들은 내가 주어진 것만 일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카페에서 일한다. 저는 그냥 커피만 안 따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20,000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10,000원만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좀 더 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2배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20,000원 벌지? 아, 매출을 늘리자.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까? 내가 아예 여기서 그냥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볼까?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내가 막 제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 만들어 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유튜브 핸드폰을 놓고 유튜브를 막 촬영해요.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에다가 내가 알바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죠. 카페 알바하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매출을 올려? 그럼 제안하는 거죠. 20,000원 주세요. 이거 저 20,000원 안 주면 저희 이 앞에 있는 카페를 이직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독서 모임 만들고 여기서 유튜브 할 거예요. 끊임없이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안의 시대예요. 제안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당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 거절당하면 어때요? 거절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무조건 제안해. 더 나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세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20번, 30번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번 안 해요. 제가 호주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고 싶어서 호주 갔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영문 이력서 만들어가지고 다이빙샵 돌았어요. 무급 인턴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청소, 탱크 충전 다 할게요. 이거였어요. 근데 20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벽보 발견해가지고 배를 고치는 목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목수로 취업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 주인이 베테랑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어요. 그분한테 마지막 날 물어봤어요. 나 사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호주 왔는데 돈도 없고 영문 이력서 만들어서 무급 인턴 제안했는데 다 실패했다. 저 강사 됐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분이 너 내일 아침 8시까지 수영복 들고 항구로 와 하는 거예요. 항구로 갔더니 리조트에 저를 데려간 거예요. 다이빙샵 사장님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친구 진짜 성실한 친구인데 돈 안 줘도 된다. 일꾼으로 써먹어라. 다이빙 자격증만 주면 된다. 저 대신에 제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언즈 최초로 돈 안 내고 스쿠버 다이빙 마스터가 됐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스쿠버 다이빙 마스터가 되고 6개월 후에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원하는 거 이루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준비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전략을 짠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집 밖을 나가야 돼요. 왠지 알아요? 집이 문제예요. 왜일까요? 편안하니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화하려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영역에 있으면 우리가 편할까요, 삶이? 아니요, 게을러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눕는단 말이에요. 누워서 뭐 해요? 누워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죽으면 몇백 년 누워있어요. 몇천 년 계속 눕잖아요. 우리 노인 되면은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을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뭘 하냐? 새로운 걸 봐요. 새로운 사람 만나죠. 새로운 대화를 해요. 새로운 대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화력이에요. 세상을 낯설게 보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1,000만 원 내고 지금 강사 수업 받고 있는데 어떻게 무급 인턴 만들었어요?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봐요. 제가 했던 걸 다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안 되던데요? 다 이래요. 사람들은 20번, 30번 안 해요. 제가 하와이에서 경비행기 세계일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갔어요. 내가 오아후에서 마우이까지 경비행기를 횡단하겠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이 경비행기를 렌탈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다 50개 리스트업해서 이메일 50군데 다 보냈어요. 결국엔 한 군데 찾았어요. 45년 된 비행기 찾은 거예요, 제가. 문이 막 제대로 안 닫히는 비행기. 사람들은 이메일 50번 안 보낸다니까요.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안 하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보겠어? 삶의 변화가 쉽게 올까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죠. 결국에는 살아가는데 끈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끈기를 배우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끈기 배우나요? 직장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끈기 어디서 배워요? 끈기는 고통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의 기준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많이 힘든 것들을 많이, 고난을 많이, 결핍을 많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산에 가나요? 바다에 가나요? 안 가죠. 컴퓨터에 앉아있잖아요. 엉덩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 요새 아이들이 예전보다 고통의 기준이 낮은 거예요. 왜일까요? 편하니까. 아, 좀 더워. 에어컨 틀어줘. 아, 추워. 보일러 틀어줘. 아, 너무 힘들어. 택시 탈래. 아, 배고파. 돈 줘. 마라탕 사 먹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책을 자꾸 원해요. 인생이 해결책을 빨리 얻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럼 생각의 확장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나요? 74쪽에 보면요. 가장 좋은 팁이 나와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제가 자취할 때 버렸거든요. 20대 때. TV 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26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예요. 그때 2시간을 벌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운동하기 시작하고, 제가 180에 60kg 정도 되게 말랐고,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죠. 그때부터 책 읽고 글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보면은, 제가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자세히 보면은 밥 먹으러 가가지고 휴대폰 놓고 아이들 휴대폰 주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편하니까요. 엄마 아빠 밥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1살, 2살, 3살, 4살부터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책을 볼까요? 안 봐요. 성인도 미디어에 중독이 되는데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이 안 될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다 이 말해요.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안 보여주는데 딱 2년이면 돼요. 2년 동안 미디어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미디어를 찾지 않아요. 저희 집은 미디어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저희 집에 제일 자극적인 게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아침에 책을 읽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탄스러워요. 저희 아이들인데 존경스러워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책 읽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이게 제일 자극적인 거예요. 가끔 이제 뭐 막 자기들끼리 놀고 딴짓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집은 되게 지저분해요. 책이 바닥에 막 맨날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정리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한 30초 책 정리하다가 책 정리하기 싫잖아요. 재미없으니까. 책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내가 배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굳어져요. 주변에 책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는 가장 자극적인 게 책이에요. 근데 주변에 TV, 핸드폰, 모니터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는 모니터, TV, 핸드폰밖에 안 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1년, 2년이 힘들죠. 그게 고통의 기준을 올리라는 거죠. 힘든 거를 이겨내면 그다음부터 그 아이들이 정적인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창의력이에요. 생각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생각해요? 정적일 때예요. 옛날에 우리 일요일 날 9시에 크레타 앞에서 만나 하면은 핸드폰이 없잖아요. 크레타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 1시간을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어디 부산역 앞에서 만나면 진짜 이제 멍 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늘 보고. 그게 뭐예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크레타 앞에서 만나면 누가 안 와? 다 핸드폰 보고. 생각을 안 해. 지금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기준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인데? 내가 250km 뛸 수 있을까? 못 할 것 같은데? 나 지금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계속 절제해보는 거예요. 휴대폰이든 카페인이든 담배든 술이든 절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꼭 정답이다라가 아니라 스스로 실험을 해보라 이거.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내 한 몸뚱아리 하나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실패가 뭐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결국 제자리에 있는 거. 작년의 고민을 올해 또 하는 거.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예요? 올해 고민을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것만 막자고요. 그럼 성공인 거예요. 뭐 대단한 차를 사고, 뭐 엄청난 뭐 부동산을 사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내서 내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돼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명문대에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대기업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90%가 명문대 안 들어가잖아요. 90%가 대기업 안 다니잖아요. 그게 평범한 인생이에요. 내가 대기업 안 들어가고 내가 명문대 아니어도 성공한 삶이에요. 그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요새는 뭐 그런 실패한 삶이네.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한국 사람들끼리 자꾸 수저 싸움해요. 너 숟가락 너 금이네. 나 은인데. 너의 아버지 차 뭐야? 너의 아파트 뭐야? 너 휴가 어디로 갔다 왔어? 자기들끼리 비교해요. 자기들끼리 수저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했던 게 딱 그거예요. 수저 싸움에서 탈출하자였어요. 내가 수저 싸움에서 빨리 탈출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이 대한민국 이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난 절대 영원히 7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저 싸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이 뭐라 하고 이상하게 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년에 내가 뭐 할 건지, 10년 후에 나는 무슨 말을 할 건지, 20년 후에 나는 무슨 아빠가 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